박준규의 브리핑 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어저께 우리가 방송했던 내용의 팩트 체크부터 좀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자, 네. 원내대표를 저희가 대화를 한 거는 지금 현역 의원들이 뽑는다라고 했는데 그게 아니라 지금 당선자들이 뽑는다면서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어제 말씀드릴 때 다음 달 7일에 선출하는 21대 국회의 여당 원내대표 선거가 이 유권자가 현역인 현재 의원이라고 소개를 했었는데요. 예, 예. 실제로 확인해 보니까 당선자들이 뽑는다. 그렇게 돼서 원내대표를 7일날 선출하고 물론 임기도 곧바로 시작이 됩니다. 예, 예. 1년 임기고요. 그 다음에 그 시간에 국회의장 후보, 부의장 후보도 같이 뽑을 가능성이 높아요. 예. 예, 현재 국회의장은 민주당이 할 가능성이 거의 확실시되기 때문에 일단 뽑아놓고 예. 국회가 열리면 그 본회의에서 그 결정을 하게 돼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은 그때까지 이제 후보로 준비를 하는 거고요. 음.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원래 2명인데 그래서 여당 1명, 야당 현재 일당 교섭단체가 야당이 한 곳밖에 없기 때문에 예. 여야가 한 명씩 가져가는데 만약 미래한국당에서 교섭단체를 만든다. 예. 그러면은 야당이 2개를 다 가져가게 됩니다. 그렇군요. 일단은 그러면 뽑아는 놓고 후보는 뽑아 놓는데 그러니까 뭐 국회의장이야 뭐 당연히 가져갈 테고 부의장 같은 경우에는 뽑아는 놓고 상황에 따라서 되지 안 될지는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네요. 예, 그렇습니다. 자, 미래한국당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뭐 이게 어떻게 얘기가 되고 있나요? 미래한국당이 교섭단체가 되는 것은 좀 뭐 윤곽이 드러나고 있나요? 지금 미래한국당의 이 거취 문제가 다음 달 초에 결정이 될 것 같아요. 예. 5월 초에 가서 그때 이제 어떤 회의를 하겠다 이런 입장이 현재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예. 지금 이것을 어떻게 할지 결정할 수 있는 주체가 없어요. 그렇군요. 미래통합당에서 누가 결정을 할 수 있느냐? 예. 지금 지도부가 없기 때문에 무주공산이라 예. 이걸 논의하거나 의논할 상황이 현재는 없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그냥 어떻게 갈지 잘 모르겠지만 살아있는 카드 중에 하나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냥 좀 결정되지 않고 좀 지도부가 선출이 되고 미래통합당의 최소한 비대위 체제가 꾸려진 다음에야 좀 윤곽이 드러날 가능성이 높겠네요, 지금은. 그렇죠. 예. 자, 근데 민주당은 더불어시민당하고 통합한다라는 것들이 이제 오늘 뉴스에 많이 나왔어요. 예, 그렇습니다. 이 민주당이 이 통합을 하는데 통합을 검토한다는 게 정확한 워딩이고요. 예. 예, 원칙적으로 통합한다는 거예요. 원칙에 따라서. 예. 그러니까 이 통합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당연히 그렇죠. 예. 그전에는 5월 15일에 해체한 다음에 각 소속 정당으로 모두 가고 예. 소속 정당이 없는 당선자들은 자기들이 선택을 해서 당을 정한다. 이게 원래 처음에 액션 플랜이었는데 예. 이제는 소수 정당에 계신 2분은 일단은 소수 정당으로 가고 예. 나머지 15명은 그대로 통합을 해서 민주당하고 합친다. 현재 시나리오는 그렇습니다. 그렇군요. 자, 그런데 어저께 우희종 더불어시민당 대표가 오늘 핫픽스에 나와서 방송을 했는데 지금 원칙적으로는 5월 15일에 이제 해단식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지만은 네. 미래한국당이 존속할 경우에는 더불어시민당이 남을 수도 있다 이렇게 여운을 남겼거든요. 이건 좀 어떻게 그렇죠. 봐야 될까요? 그래서 저는 민주당에 확인해 보니까 말씀하신 대로 5월 15일에 예. 지금은 해산하도록 당원 당규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5월 15일까지는 통합을 할 거냐 말 거냐를 결정할 것이냐라고 물어보니까 그 이후로 넘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거죠. 그 이후로 그러니까 일단은 당원 당규를 고쳐야 되는 거죠. 그걸 그렇네요. 15일 날 해산하는 걸 없애거나 예. 아니면은 날짜를 훨씬 더 뒤로 미루거나 현재로서는 좀 없앨 가능성이 높아 보여요. 그러게요. 예. 예, 그러면은 그 다음 이후 스케줄은 통합을 곧바로 진행하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정확하게 결정된 일정이 없어요. 그렇군요. 다시 말씀드리면 결국은 미래한국당이 어떻게 하느냐를 일단 보고 그 다음에 결정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지금 시간 타임 테이블을 보면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먼저 할지 말지를 미래한국당을 존속시킬지 말지를 결정하면은 거기에 종속 변수로 더불어시민당이 남을지 말지가 결정되는 상황인 것 같고, 근데 미래통합당의 지도부가 공백 상태고 비대위 체제가 지금 언제 꾸려질지 모르니 그때까지는 논의가 안 될 테고, 그렇다면 5월 15일을 넘길 가능성이 높으니 당원 당규에서는 일단은 삭제를 하고 5월 말이나 6월 뭐 이때쯤에나 그게 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시나리오는 그랑 비슷한데요. 예. 일단은 지금 미래통합당이 새로운 체제, 비대위를 가든 뭐 어떤 식으로도 가든 5월 초나 이달 말이면 거의 윤곽은 드러날 거예요. 예. 그런데 이 미래한국당을 어떻게 처리할지는 상당히 오랫동안 고심을 할 것 같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이 먼저 치고 합당을 해버릴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란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왜 이런 얘기를 지금 꺼냈을까,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예. 지금 미래통합당이 미래한국당을 교수단체를 만들 가능성이 보이니까 예. 선제적으로 먼저 던진 거죠. 선제적으로. 네, 민주당이 너희들이 만약에 그렇게 하면 그건 꼼수에 해당된다. 예. 그리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것을 국민들에게 환기를 시키면서 예. 미래통합당에게도 어떻게 보면은 비판할 가능성, 예. 문제 제기를 지금 한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근데 뭐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위성정당 만들고 하는 거 보면은 또 그냥 존속시킬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 어찌됐든 그거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긴급 재난지원금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좀 지리멸렬한 느낌입니다. 이게 며칠째 똑같은 얘기가 반복이 되고 있어요. 그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냐면, 예. 미래통합당의 협상 대상이 없는 거예요. 아, 협상 대상이 없다. 예. 지금 이인영 원내대표가 총선 전부터 원내대표 회동을 하자라고 계속해서 제안을 했거든요. 예. 근데 심재철 의원이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이 선거를 하느라고 심재철 원내대표가요. 선거를 하느라고 전혀 반응이 없었어요. 예. 그래도 이제 선거에 졌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선거가 끝나니까 이제는 당이 지금 주인이 없는 거죠. 예. 리더십이 전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을 누가 결정할지. 그러면 당의 당론은 그럼 뭐냐. 이런 것들이 전혀 없는 거예요. 그렇군요. 그래서 지금 원내대표 쪽에서 이제 주로 실무협상은 원내수석이 하는데요. 원내수석이 계속해서 연락을 하더라도 저쪽에서 반응이 전혀 안 온다는 거예요. 아. 이게 그냥 지연작전이다. 예. 그러면은 좀 기다리면서 다음을 준비하면 되는데, 예. 이게 지연작전이 아니고 정말로 협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현재.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언론에나 이렇게 얘기가 나는 거는 민주당은 100% 전원 지급, 그리고 통합당은 70%만 지급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그게 당론으로 결정된, 통합당 같은 경우에는 당론으로 결정된 게 아니라 그냥 뭐라고 해야 될까요? 그냥 뭐 100% 지급에는 반대한다라는 정도의 그냥 기류가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이야기를 주로 하는 분이 김재원 정책위 의장이면서 예결위 위원장이 하고 있잖아요. 예. 김재원 의원은 그전에도 계속해서 이런 어떤 야당이 여당을 공격할 때 쓰는 어떤 프레임, 발목 잡기 프레임 비슷한 그런 것들을 계속 만들어 왔었거든요. 예. 그 중에 하나로 읽혀요. 지금 같은 경우에는 정부나 여당이 딱 잡히기 좋은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 게, 여당과 야당이 사전에 합의를 하지 못하고 추경안을 가져왔거든요. 예. 그리고 나서 여당이 입장이 갑자기 바뀐 거예요. 이 총선을 거치면서. 예. 그러니까 지금 이 부분을 고치려면 정부, 그러니까 기재부가 다시 현재 냈던 안을 스스로 접수를 다시 돌려와서 추경 수정안을 내야 되거든요. 그렇군요. 이게 상당히 그리고 이 추경안은 국무회의에서 통과된 거거든요. 예. 현재 나와 있는 게. 그러면 대통령 주재로 이루어진 국무회의에서 그게 됐다면 대통령이 그걸 번복해야 되는 상황이죠.
네, 복잡하네요. 지금 그러니까 그래서 이것을 예, 정부에서 받아들이기가 좀 어려운 측면도 있어요. 그렇군요. 지금 그러니까 야당 입장은 뭐 정부가 반대한다라는 것보다는 정부안에 찬성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거는 그렇죠. 우리는 그러니까 정부안 찬성하는 거고 최대한 정부에 협조하는 거야라고 하면서 한 발 뒤로 빠지고 예, 여당과 어떤 뭐 재경부, 기재부를 뭐 약간 싸움을 붙이는 약간 그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지금. 맞아요. 예. 제가 보기에는 2제2예요. 예. 그러니까 둘 싸움을 그냥 붙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군요. 그 논리를 아주 교묘하게 피는 거죠. 예. 지금 100%를 준다는 얘기는 70% 하위 70%에서 30%를 더 준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그러면 이 30% 재원을 어디서 나왔냐? 국채 발행을 한다. 예. 그러니까 소위 얘기해서 국가 부채로 국가 채무로 그걸 메운다. 그러면 이 야당이 주장하는 것은 그러면 부자 가구 30%를 더 주기 위해서 국민 전체가 부담해야 되는 빚을 더 내는 거냐 이렇게 예. 되는 거죠. 예. 그리고 지금 김성환 비서실장이 제시한 80만 원씩 주고 이제 100% 전체 주면은 그 재정이 더 늘어나지 않으니 기재부도 그것을 어느 정도 수용 가능하고 민주당도 100%한테 주니까 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논리도 있는데 예. 야당은 또 그걸 가지고 그러면 기존에 100만 원 받을 가구에서 20만 원씩 빼서 그걸 부자들한테 주겠다는 거냐 이런 논리로 맞서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니까 지금 여당과 정부가 합의를 하지 않은 채 이 추경안이 들어왔고 특히 이 여당 같은 경우에는 그 추경안 만들기 전부터 계속해서 100%를 요구했는데 정부가 그걸 거부해 왔으니까 예. 이번 총선에서 그 카드를 꺼냈는데 그게 지금 발목을 잡고 있는 거죠. 그렇군요. 근데 어찌됐든 기재부의 입장은 오늘 뭐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국회를 설득하겠다 이렇게 할 정도로 명확하고 분위기를 보면은 뭐 문재인 대통령이나 이게 명확하게 입장을 밝히고 있지 않지만은 이 정도로 홍남기 부총리가 강하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는 그 입장이 어느 정도 동조를 하고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지금 지난번에도 예. 이 자리에서 이 시간대에서 저희들이 같이 이야기를 했었지만 이 2차 추경안을 만들기 직전에 당정청 회의에서 뭐 목소리도 높아졌다 이낙연 그렇죠. 예. 의원이 그 얘기도 했잖아요. 전 총리가. 예. 그런 것처럼 그때 당시에도 이 기재부와 여당이 이 서로 팽팽하게 맞서 있을 때 청와대는 절반은 여당 편, 절반은 기재부 편이었어요. 그렇군요. 청와대 안에서도 갈라져 있어요. 지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대통령이 나서서 예. 결정을 해야 되는 상황이긴 하지만 쉽지는 않을 거라는 거죠. 그렇군요. 결국은 어찌됐든 지금 제가 오프닝에서도 얘기했지만은 이거는 속도가 지금 중요한데 지금 이런 식으로 차일피일 미뤄지면은 어떤 효과를 보기에 금액도 금액이지만은 범위 금액도 있지만 효과가 그 속도가 이렇게 늦춰지면은 굉장히 힘든 사람들이 더 힘들어지고 경제가 좀 나락에 빠질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렇죠. 예. 지금은 일단은 먼저 지급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수순을 밟는 것 그게 이제 여당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카드 중에 하나인데 예. 이제 여당이 내놓은 프레임이 하나 있어요. 그게 바로 약속대로라는 거거든요. 약속대로. 예. 우리가 약속을 했으니 약속은 지킨다 이런 건데 지금 상황에서는 그걸 고집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말씀하신 대로 일단 먼저 야당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으니 우선 먼저 통과시키고 추가적으로 더 할 거면 그 3차도 있거든요. 3차 추경도 예정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럼 그때 다시 한 번 더 추가로 할 것인지를 논의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뭐 이렇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렇군요. 일단 그 뭐 부자한테 지급한다라는 이제 뭐 그런 프레임 같은 경우에는 많은 경제학자들이나 연말정산에서 회수를 하면 된다. 그런 분들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기재부에서는 검토를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현재는 전혀 검토를 하고 있지 않고요. 기재부에서는 처음부터 하위 50%만 하자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70%도 상당히 많이 올려놨다 이런 그 생각들이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 하위 70%만 하기에는 시간도 좀
70% 끊기가 시간도 네. 문제고 예, 예. 김경수 지사도 얘기했지만 이게 행정적으로 너무 쉽지 않은 거죠. 그러게요. 그런 측면에서 속도라는 측면에서는 전체를 주고 고소득 가구에게는 소득세 같은 다른 방식의 세제 과세 방식으로 일정 부분 회수하는 그런 방법이 가장 유력해 보이는데 아직까지는 검토가 거기까지는 안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어찌 됐든 빨리 여야가 좀 합의를 하고 정부까지 합의를 해서 지급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자, 뭐 벌써 이 정도면은 뭐 국회 이제 열어야 되는데 만만치 않아 보입니다. 앞으로 한 달 정도 남았는데 이게 뭐 일정들이 만만치 않네요. 지금 보면요, 예. 그 5월 이게 4월 16일부터 그 4월 국회가 시작됐거든요. 예, 예. 그러면 30일 동안 열려요. 예. 그리고 5월 15일이 지나면 대체로 방을 비워둬야 돼요. 다음 당선자들을 위해서. 그렇죠. 예. 관행적으로. 예. 그러면 그 5월 15일 정도까지는 이제 끝내야 된다는 거거든요. 예. 그런데 지금 아직도 원내대표들이 만나야 뭔가 일정도 잡고 조율을 하는데 만날 생각이 별로 없고요. 야당 쪽에서. 예. 언제 만날 것인지도 지금 기약이 없어요. 그렇군요. 참 야당이 이렇게 유례없는 대패를 하다 보니까 참 이런 일도 생기네요, 진짜로. 그러니까요. 지금 예. 이 예산도 중요하지만 텔레그램 N번방 그 디지털 성폭력 관련된 관련법도 지금 아주 중요하게 논의해야 될 부분이고. 그렇네요. 예. 또 일하는 국회법이라든가 여러 가지 법안들이 많이 남아 있거든요. 예, 예. 최소한 그 정도는 해줘야 20대 국회를 잘 마무리할 수 있을 텐데 시간이 그렇게 여유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자, 통합당은 지금 비대위 체제가 어떤 식으로 논의가 되고 있나요? 조금 우스운 방식인데요. 예. 전화를 직접 그 심재철 대표가 해서 예. 둘 중에 하나를 찍어야 돼요. 하나는 예. 김종인 비대위로 전환할 것이냐. 김종인 비대위. 예. 예. 그냥 비대위도 아니고 김종인 비대위예요. 그러게요. 예. 두 번째는 심재철 현재 그 원내대표가 권한대행 체제로 가다가 조기 전당대회를 열 것이냐. 예. 이 두 가지예요. 선택지가 두 개밖에 없나요? 왜 두 개밖에 없죠? 그러니까요. 이게 저는 나중에 이게 어떤 쪽으로 결정이 되더라도 예. 논란이 커질 것 같아요. 그러게요. 나는 비대위는 찬성하는데 김종인은 찬성하지 않는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게요. 조기 전당대회는 찬성하지만 심재철 권한대행은 반대한다. 이런 사람도 있을 테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제 마음하고 일치하시네요. 보니까 저는 다 반대하거든요. 그러니까 예. 지금 대상자가 142명에게 이제 다 물어보겠다는 거거든요. 예, 이제 예. 의원과 당선자들에게. 그래서 한 표라도 더 많은 곳으로 결정을 하겠다. 예. 이런 건데 내일 아침에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요. 발표했을 때 과연 의원들이 다 승복을 할 것이냐. 그렇군요. 현재까지는 좀 불투명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이게 만약에 내일까지 결정이 안 된다라고 하면은 진짜 뭐 이건 남은 뭐 한 달은 거의 그냥 뭐 물 건너 뭐 싸우다가 아니면 뭐 정리하다가 물 건너갈 수도 있겠네요. 지금 통합당은. 그러니까요. 지금 전체적으로 이 통합당의 움직임을 보면 2016년에 사실 대승할 걸로 예상을 했다가 민주당한테 한석 져서 제2당으로 가잖아요. 예, 그렇죠. 이때 끝나자마자 김무성 대표가 사퇴를 합니다. 맞습니다. 그때도 지금 비슷한 상황이었어요. 거의 뭐 어떤 정신을 못 차려서 예.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있잖아요. 결국은 이정현 친박계 핵심이던 이정현 의원이 이제 당대표로 갔는데 그 과정까지도 예, 그렇죠. 지난했습니다. 예, 그러니까요. 예. 또 뭐 이정현 대표가 감으로 인해서 결국은 탄핵까지 간 거 아니냐 이런 얘기들이 나올 정도로 예. 당시에 추스리는 방식이 좀 문제가 있었죠. 그러게요. 근데 그런 이 비대위 체제 자체로 가기는 할 것 같지만 현재로서는 누가 와야 될지 김종인 전 총괄위원장이 왔을 때 과연 이 리더십을 발휘할 수 있을지 현재는 모든 게 불투명한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참 역사에서 교훈을 얻어야 되는데 이 교훈을 얻기가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좀 지켜보도록 하죠. 지금까지 브리핑6 내일신문 박준규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